미국 플로리다 반도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거쳐 베네수엘라에 이르는 수천 개의 섬과 암초를 카리브해 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등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을 두고 여전히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카리브해에 자리하고 있고 인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서인도라고 부르는 것은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의 착각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1492년 스페인 국왕의 지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 정확히는 인도를 찾기 위한 대항해를 시작했고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류 최초로 인도를 탐험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정확히는 미국 아래 바하마의 산살바도르 섬입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진짜 인도에 도착했지만 이를 동인도라고 부르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카리브해 지역을 서인도라고 부르는 것은 콜럼버스의 착각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실제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르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찾기 위해 선택한 여정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희망봉이 최초로 그려진 지도가 유럽이 아닌 조선에서 제작됐습니다. 미국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 지도, 강리도라고도 불리는 이 지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지금처럼 위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었던 유럽인들은 인도라는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표시한 지도와 방향을 잡아줄 나침판이 필요했을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감으로 인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도가 계속해서 그려졌는데 결국 진짜 인도로 향하는 가장 짧은 항로를 개척한 인물은 바스코 다가마라는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입니다. 그는 1497년 7월 포르투갈 리스본을 출발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다다르게 됐고 이로써 유럽과 인도를 잇는 최초의 항로가 개척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망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 남서안에 있는 고지인데 이 희망봉은 유럽인들에게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닿을 것 같았던 인도는 유럽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희망봉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항해 끝에 희망봉에서 드디어 자회전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희망봉 발견 후 10년 만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린 아프리카 지도의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인 1489년입니다. 1487년 바스톨로뮤 디아즈라는 포르투갈 탐험가는 세 척의 배를 끌고 아프리카 남단을 통과했는데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던 그는 갑자기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13일간 헤매다 우연히 아프리카 최남단, 현재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근처인 희망봉에 도착한 그는 더 멀리 항해하고 싶었으나 두려움에 지친 선원들의 폭동이 두려워 결국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귀향하며 자신이 발견한 이곳을 폭풍의 고지라고 명명했지만 그에게 탐험 명령을 내렸던 국왕 주왕 2세는 이를 희망봉으로 개명하도록 명령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원들의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 개명시켰다고 하지만 아마 주왕 2세는 이 폭풍의 고지를 발견함으로써 인도에 다다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개명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과가 1489년 제작된 엔리쿠스 마르텔루스의 세계지도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선을 잠시 529년 뒤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직선거리로 13,682km 떨어진 부산에서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도 하나를 띄워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한국에서도 아프리카를 같은 지구촌 식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운을 뗀 뒤 한국의 강리도에 나타난 것으로 이는 당시 아프리카, 유럽, 인도 등이 포함된 세계지도로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지도에 수록한 것에 비해 100여 년이나 빨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강리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럽보다 정확히 86년 앞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정확히 표시한 조선의 지도는 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남긴 것일까요? 현재처럼 구글맵 등 위성을 이용해 지도를 보기 전까지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접 발로 걸어야 합니다. 물론 상상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겠지만 이는 정확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1402년, 그러니까 바르톨로뮤 디아즈가 희망봉을 발견하기 86년 전에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조선, 일본,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부 그려냈는데 놀랍게도 희망봉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일강, 사하라 사막 등의 아프리카 지형과 지명, 그리고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옛 지명 안파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흔히 강리도라고 부르는 이 지도의 명칭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로 쉽게 풀면 역대 나라의 수도를 표기한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1402년인 태종 2년 세로 148cm, 가로 164cm로 그린 한반도 최초의 세계지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인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탐험했을 리는 만무하고 직선거리로 14,000km에 가까운 희망봉이 어떻게 86년 전 조선지도에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원본이 없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원본이 남아있으나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다만 1402년에 만들어진 원본을 바탕으로 만든 수정지도 필사본 4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부 일본에 있고 그중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필사본은 일본 교토의 류코쿠 대학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찬이라는 지도학자가 이를 모사에 기증한 모사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있는데요. 1402년 정이품에 해당하는 참찬이라는 직급에 있던 권근이라는 인물은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제작 동기를 밝히는 발문을 썼습니다. 이 발문에 따르면 강리도는 1402년 좌정승 김사영, 우정승 이무, 검상 이화가 중국에서 들여온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와 청준의 혼일 강리도를 연구하고 검상 이회에게 명하여 조선과 일본 지도를 편집해서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즉 당대 최신 지도를 입수하여 각각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새 지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의정부 좌우정승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은 지도 제작이 당시 국가의 주요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또는 일제강점기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유출 경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선 초기 제작된 강리도는 2022년 현재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이면서 당시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 평가됩니다. 이를 당시 동시대의 다른 지도에 비교해보면 편합니다. 강리도보다 80년 후 그려진 1482년의 세계지도는 15세기를 대표하는 지도인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남쪽 부분이 남극과 곧바로 닿아 있고 바다가 아프리카 대륙에 가로막혀 쪼개져 있죠. 이 지도가 사실이고 포르투갈에서도 이 지도를 사용했다면 그들은 인도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남단은 세상의 끝이며 죽음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리도는 다릅니다. 아프리카 남단이 바다에 둘러싸인 모습은 현재 위성사진과 일치합니다. 물론 대륙의 크기가 실제보다 좀 작기는 하지만 해안선의 윤곽은 현재의 지도와 큰 차이가 없죠. 다시 말하면 1488년 디아즈가 희망봉의 존재를 발견하기 이전의 세계지도 중 아프리카를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한 지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조선에서 그린 강리도만이 86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정확히 그려낸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만약 이 지도가 유럽으로 흘러갔다면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세상에 배를 타고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랍인들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당시 유럽인들은 아랍인들에 비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공교롭게도 강리도를 제작하며 참고했던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는 아랍인들과 교역이 활발했던 원나라의 지도입니다. 아라비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원나라 시대에 아랍인들이 그린 지도가 중국으로 유입됐고 이것이 조선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지도를 참고해 그렸음에도 강리도에서 우리 조상들은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무지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남긴 기획입니다. 권근이 쓴 발문에 따르면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에는 우리나라의 강역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도를 넓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를 아주 작게 표현했던 원나라 지도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를 의도적으로 크게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세계관에서 탈피해 한반도를 세계 중심이라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류코쿠 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의 강리도는 원본이 아닌 1480년경 제작된 수정본입니다. 임진왜란 또는 일제강점기 전후로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정본조차도 조선에서 제작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왜냐하면 태종 2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에서 사용되기 위함이었고 1402년 이후에도 후대 임금 시기에 새롭게 수정되면서 수정본이 만들어졌고 이를 일본인에게 맡길 리는 만무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조선에서 만들어진 수정본조차도 조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